자, 여러분 마이보험 체크의 막걸리 아저씨가 좋네요. 네. 관훈 라이트 클럽 광고로 돌아왔습니다. 막걸리 아저씨 고마운 분입니다. 저희 김용민 브리핑 때부터 어려울 때 계속 광고해 주신 분이고요. 네네. 네. 이 형님이 김용민 브리핑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정봉주 전 의원 미권스의 대표를 하셨어요. 지금도 하시네. 지금은 아니시고 가장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 하면은 막걸리 아저씨 기억하시면 돼요. 네네. 막걸리 아저씨. 막걸리 아저씨한테 여러분 보험 상담 한번 받아보시죠. 보험 상담 할 게 없으면은 인생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예. 이분의 취미가 전화 받기입니다. 네. 자, 뭐 시간도 맞으면은 네네. 막걸리도 한잔 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막걸리로 호객을 하네. 응? 막걸리 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분간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막걸리 때까지. 먹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밀주를 만든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마이보험 체크는 진짜로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 보험, 예컨대 뭐 종신보험 같은 거 평균 보험료가 46,000원에 불과합니다. 네네. 이 얘기는 곧 비싼 보험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한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뜯어말립니다. 아이고. 소비자의 입장에 항상 서 있는 거죠. 네네.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불과 25%밖에 안 됩니다. 다른 대리점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실적인데 왜냐? 강매를 안 하니까 소비자한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막걸리 아저씨가 그 손님들에게 굉장히 우습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호구로 보이는 호구 면이 아저씨. 있어요. 네. 사장님이 호구로 보이면 좀 피곤한데 근데 그런 게 즐겁대요. 자,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 제로입니다. 게다가 막걸리 아저씨가 수주범위에 맞아서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네네. 한번 마음에 드는 분하고 계속 연락했다가 스토커 때문에 경찰서 몇 번 불려갔다 와가지고 갔다 오셨습니까? 네. 아니 농담이고 네네. 상담 후 귀찮게 전화하는 거 전혀 안 합니다.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가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자, 마이보험 체크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한글로 마이보험체크 그리고 .com은 영어. 네네. 전화는 1800-7917, 1800-7917번입니다. 자, 여러분 마이보험 체크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훈 라이트 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평화나무가 아주 예. 하나 잘 잡아냈습니다. 소식 보셨겠지만 극동방송. 네. 김장한 목숨 끼어팔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권지현 기자의 특종입니다. 권 기자를 좀 비난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극동방송 특종은 다 김용민이가 한 줄 아는데 우리 권 기자 작품입니다. 네. 항상 공은 자기한테 돌리고 너무 나쁜 고맙잖아. 거는 다 이제 건지영 고맙잖아. 이거 무슨 권지현 씨가 어떻게 그래서 주워 들어가지고 기사 쓴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 취지의 선물입니다. 네. 이 얘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예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실은 제 페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동방송은 잘 아시겠지만 보수 기독교 쪽 방송인데 여기 저 사주가 김장환 회장 네. 목사입니다. 네네. 잘 아실 거예요. 김장환 목사. 이 양반이 이제 파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력적으로 또 이 기독교 복음 방송에 또 사주로서 활동하시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19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좀 고통을 겪고 계신데 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이분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네네. 일종의 구호 물품이죠. 구호 물품을 보내드리는 생방송을 오늘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이날 아침부터 한 4시간인가 5시인가 했어요. 5시간 동안인가 했어요. 했는데 이제 구호 물품이 뭔가 봤더니 마스크 6장 마스크 6장. 그리고 손세정제. 손세정제. 필요하죠. 네. 네. 요거 합치면은 대략 소비자가는 한 2만 원 되는데 제가 도매가 좀 알아봤더니 한 10,000원을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 소비자가로 칩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네. 김장환 목사의 일일 성경 공부 교재. 책이요. 예, 그 책이지. 책. 구품물. 구품에. 네. 그래서 그 책이 정가가 13,000원인데 대략 뭐 이렇게 이런저런 거 떼면 한 10,000원 될 거 아니에요. 도매가가. 딱 3만 원이야. 3만 원 딱 채워서. 그래서 네. 한 구자에 3만 원. 그렇게 해서 후원을 받아서 네. 구품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걸 그렇습니다. 네. 공짜로 준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패키지로? 알 거 아니에요. 저 동기 형도. 알죠. 요즘 책을 공짜로 줄 수가 없습니다. 네. 도서 정가제에 의해서 네. 책은 무조건 돈을 정가로. 받아야 됩니다. 네. 덤핑도 못 해요. 책을 넣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3만 원이 구성이 된 겁니다. 그 구호품을 받는 분들은 마스크와 손세정제와 김정한 목사의 책을 이건 뭐지? 이제 이 김장한 목사 책은 또 어떤 책이냐면은 네. 네. 이게 1년 동안에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뭐 이렇게 코멘트 요거 그리고 이제 이걸 큐티라고 합니다. 큐티. 네. 콰이어트 타임 경건의 시간. 네. 그러니까 혼자서 그 한 페이지 읽고 하루 동안에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시작하라는 그런 큐티 책인데 365일도 돼 있어요. 2020년 버전. 근데 이제 2월 말을 넘어서 지금 3월 초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미 2달치는 다 지나갔어. 통상 다이어리, 달력 어떻게 됩니까? 3월 되면 3월 되면은 못 쓰지. 예, 다 그쵸. 갖다 버리지 뭐 그냥 땡 처리하거나 음. 땡 처리 하신 겁니다. 아. 땡 처리 하셨어요. 네. 땡 처리를. 그러니까 네. 2020년 다이어리를 지금 판 거잖아. 그래요. 그것도 제거치고. 예, 그래서 네.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뿌린 것을 우리 권지현 센터장이 적발했습니다. 네. 아. 적발했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너무 또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냐면은, 오늘 엄청나게 벌었대요. 뭐 얼마나 팔렸대요? 네.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출판사에 파악했더니 원래는 2천만 원어치를 2천만 원어치 책을. 네. 책 2천만 원어치를 출판사로부터 극동방송이 샀대요. 근데 5천만 원어치 추가로 또 찍는다고 하더라고. 5천만 원어치. 요즘 출판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거. 예. 7천만 원어치를 예. 하나당 10,000원이라고 치면은 음. 7,000권을. 음. 네. 근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죠. 네. 오늘 방송 중에 저희 그 모니터 의원들이 들어봤는데 이 3만 원 안에 우리 김장한 목사님의 큐티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들을 그냥- 수가 없었대요. 아. 저희가 이제 면밀히 다시 한번 모니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런 멘트가 없었대요. 그러면은 우리 박지은 변호사, 네. 박지은 변호사한테 저희가 법률 자문을 구했더니 그 이 3만 원 패키지에 그게 들어갔다는 말이 없었다면은 결국 그래서 사주인 우리 김장한 목사님한테 그 도움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익이 들어간 이익이 들어간 들어간 거죠. 횡령이죠. 배임. 배임죄. 네. 횡령죄까지는 모르겠어요. 배임죄는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어보고 요거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감사원 등을 통해서 한번 인권 해석을 한번 받아보고 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김장한 목사가 진짜 싫어하겠다 김용민. 치를 떨 거예요 아마. 야, 이 무려 7,000분이나 예. 구호품으로 큐티 책을 만든 김장한 목사의 큐티 책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뭐 극동방송의 모 인사께서 모 인사께서 어떤 분한테 김용민이는 제명이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저주의 말을 하셨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래 사시나 보죠. 네, 그 다음부터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일찍 죽으면은 네. 그분의 예화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그렇잖아요. 예. 아니 근데 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음. 설사 그걸 방송에서 고지를 했다 하더라도 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예. 근데 이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게다가 또 이제 제주 극동방송 같은 경우에 아마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하여튼 최근래에 그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18년 책을 팔았다는데
재작년 거를.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좀 자세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설마 진짜로? 네. 저 책 출판한 사람이 네네. 극동방송의 홍보국장 하셨던 분이야. 예, 그리고 그렇군요. 최근에도 아마 자원봉사일 것 같은데 극동방송 라디오 토요일 프로그램 PD로 와서 하셔요. 예, 극동방송 이사로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고 내부 관계인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러면은 2020년에 받은 책을 펴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남북 관계는 위해서. 잘 될 것이다. 예, 그래요. 네. 자, 하여튼 뭐 극동방송 얘기 해봤습니다. 우리 동기 형님. 아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얘기가 긴데요.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네. 코로나19 보도와 관련해서 네.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완전 돈 것 같은데 그냥 여러 문제가 있긴 한데 그 오늘 시점으로 정말 좀 문제가 많았던 기사. 네. 포항 코로나 지정병원 간호사 16명 사표. 이딴 기사를 대표적으로 조선일보하고 국민일보가 지금 상당히 좀 이상하게 썼거든요. 16명이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너무너무 힘들었다. 사명감으로 못 버틴다. 이런 식으로 오늘 기사를 썼고요. 경무에 시달렸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일보는 뭐 전혀 다른 또 코로나19 걸리기 싫어서 전담병원 간호사 16명 무단 결근.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 지금 그 간호사 협회나 이런 데서 강력 반발하고 야, 이 미친놈들 아니야?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16명이 사직서를 낸 것은 그 이전부터 뭐 육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시점에서 원래 그만두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만두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새 인력이 보강이 될 때까지 2월까지 그러니까 더 좀 근무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월부터는 새 인력이 15명이 오니까 이제 그만둔 건데 기사를 보면은 마치 이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뭐 지금 뭐 코로나 이거 싫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만둔 사람으로 돼버리니까 또는 정권이 너무 경무에 시달리고 혹사를 한다 이런 이미지를 준 대책도 거죠. 없이 그냥 일을 맡겨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방역에 구멍이 났다. 이런 걸 또 말하고 그거죠. 싶었던 거겠지. 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요즘 조선일보를 보는 게 물론 다른 언론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조선일보는 딱 1면부터 정말 한 10면까지 오로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이 무능한 정부, 이 중국의 저자세 정부, 이 약간 정신 나간 신문 같아요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반향이 없어서 그래요. 독자들이 안 보니까 네. 세상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 돌아가니까 더 발악을 하는 거야. 악을 질러야 이제. 악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기왕에 얘기했으니까 이거 하나만은 꼭 얘기를 하고 이제 정상훈 선수한테 넘기려고. 지금 자꾸 해외에서 우리 그 입국 금지하는 거를 네. 거의 모든 언론들이 보도를 하거든요. 입국 금지해야 된다. 입국 금지하는 거를 막 심각하게 막 보도를 해요. 근데 물론 그 뭐 중국의 일부 성의 주민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뭐 자기 집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심한 거죠. 네. 우리 외교 라인들이 그건 어느 정도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특히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막 출발했는데 뭐 갑자기 우리 외교 당국에 우리 정부에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조처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근데 다른 나라들의 방역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수준만큼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입국 금지 차단 조치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한다 이렇게 좀 외교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거 보면은 이 외교 무능 정부야 이렇게 하는 동안 뭐 하니?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고 더 웃긴 거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 들어가는 거 거부당하는 거는 막 비분관계하면서 중국은 왜 안 막냐고 또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 막으면 우리도 못 들어가요. 다른 나라 똑같이 당연하지. 된다고. 그래서 이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줬던 게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 보도에서 일면에 사설로 뭐 중국 막아야 된다고. 막아라 다 해놓고 밑에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관광객들이 돌려보내는 거 관련해서 이제 코리아 포비아라는 단어를 포비아를 썼다고요. 썼어. 코리아 포비아라는 거. 같은 면에 위아래에 있는 기사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메시지예요, 그게? 난 무슨 메시지일까? 나는 정신이 나갔다라는 메시지. 아니 그거는 응.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막으면 이스라엘에서처럼 쫓겨난다. 뭐 그걸 얘기를 하는 건지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쫓겨났으니 우리도 중국 막자. 뭐 이런 얘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밑에는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쫓겨나 지금 우리 한국인에 대한 혐오가 지금 심각하다 뭐 이런 뭐 막 비분관계하는 듯 하다가 위에는 근데 중국인은 막아야 돼라고 근데 얘기를 하는 셈이죠. 김호성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편집국장이 2명인가 봐요. 아니 그러면 이해가 돼.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중앙일보가 지면 중앙일보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런 추세니까 그렇잖아요. 망해가는 집에 가면은 뭐 음식이 좋겠어? 그 뭐 질이 그게 보장되겠어요? 어차피 안 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러는 건지.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네. 막 이렇게 뭐 확진자 막 그 증가하고 우리가 지금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화면에 보면 막 빵! 빨간색 있잖아 또. 대구 경북 확진자 나오고 빨간색으로 막 지도 빵! 그런 거 좀 하지 마요 진짜. 그거는 아무리 생각 없이 보는 사람도 그 이미지만 봐도 어이구야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정신 나간 소설가는 또 그 무슨 저기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다고 그런 이유로 뭐 투표를 잘하라고 그게 할 소리야? 이제 아니, 그분 정신 나가도 진짜. 그 K모 그분은 좀 쥐로 합시다. 쥐. G로 본인이 합시다. 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예. 그냥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진짜. 예. 아니, 뭐 대구시장이 뭐 일처를 제대로 못한다 비판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투표를 못해서 벌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그 근데 정말로 그 논리로 따지면은 진짜 뭐 세계에서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투표를 못했다는 건 뭐야?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건데. 아유, 뭐 그 인간 얘기해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지 말고요. 자, 우리 정상근 기자. 아까 동희 선배 얘기한 것 중에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보도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일보가 지난 23일에 했던 보도예요. 이게 제목이 여기는 한국인 집 문 앞에 차별 딱지 붙이는 중국 공안 이웃이라는 이제 보도였는데 그 유명한 보도.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제 교민들 집 문 앞에 우리 교민들 집 문 앞에 이제 딱지를 붙이고 한국인들을 차별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사진이 한 장 붙었는데 문을 못 열게 딱 그게 딱 문하고 벽하고 사이에 딱 붙었더라고요. 그게 그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슨 그 감유 딱지 붙인 것처럼. 네, 감수 딱지 붙인 것처럼. 그래서 그 사진이라고 딱 이제 쓰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 매체에서 받아 쓴 거죠. 엄청 받았어가지고 받았어요. SBS도 네. 받았었고 또 MBC도 받았었고 이제 TV조선에도 받았었는데 심지어 이제 TV조선에는 막 이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 패널들이 막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막 이건 뭐 자택감금 아니냐, 이 가택연금이 아니라 이건 뭐 감옥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치 이제 중국인 우리가 중국을 막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가 중국을 막지 않았는데 중국인이 결국 돌아오는 게 저거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진짜 중국 눈치나 보고 우리 국민들은 저렇게 개무시 당한다라는 취지로 그러겠지. TV조선에서 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런데 여기에 써 있는 중국어 문구가 예. 그러니까 그 문 앞에 붙여 있는 그 중국인 문구가 뭐였냐면은 이게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라는 네. 분께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집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네에 돌아온 시간으로부터 14일간 격리가 필요합니다. 기간이 되면 체온이 정상이고 기타 증상이 없을 경우 격리를 끝냅니다. 협조해 주세요. 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단어 뭐 자체가 한국이라는 안 들어가. 단어도 없고 그리고 이 뉘앙스 자체가 뭔가 되게 뭐 한국인 나가 뭐 너 외국인 나가 이런 것도 아니었고 당연 뭐좀 그 코로나가 좀 유행하는 지역을 갔다 왔으니 14일간 격리가 됩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문구였다는 거예요. 중국인 그리고, 포함 다. 네, 이거는 이제 중국인도 다 포함이 되는 네. 거고. 근데 이렇게 중국어로 뻔히 써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 그 보도하면서 마치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이제 뭐랄까 이제 차별하고
또 우리는 이제 중국을 막지 않았지만 이 중국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를 배척한다라는 식으로 이게 언론에서는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 기사가 그날 당일 한국일보 일면 톱 기사였어요. 아 그래요? 톱 기사였어요. 이거 진짜 이 한국일보 완전 마탱이가 간 신문이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수정을 했어요. 한국일보가 수정을 맞아, 했는데 인터넷에서 수정을 했어. 이게 사실은 이 사진이 아니었다. 이게 잘못 붙인 거다라고 수정을 해서 붙였는데 붙인 사진은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이게 다 어차피 다 떨어져가지고 스티커가 그 너덜너덜한 좀 그런 상태로. 근데 그 과정 자체도 제가 봤을 때 한국일보는 투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면 톱 기사고 그걸 인터넷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걸 올릴 때 그 문제의 사진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다가 막 공격을 받았어. 야, 그거 번역 잘못한 거야. 라고 공격을 받으니까 기사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맞아요, 수정된 기사를 올리거든요. 그 수정된 기사를 올리면서도 아까 정상근 기자가 얘기했던 약간 뭔가 모르는 이상한 사진을 올려놔요. 근데 그 수정된 기사를 올리면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사를 삭제했으니까. 해명을 안 하다가 또 그걸 가지고 딱 뭐 도마에 오르니까 나중에 기사 말미에 입장문을 붙여요. 네.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그 이게 실수였다. 이러해서. 아니 그리고 뭐 요새 언론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을 막지 않았지만 중국 우리나라를 막 차별한다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설령 일부 그런 일이 있다라고 쳐도 네. 어쨌든 지금 중국 정부의 입장은 모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그 차별 대우가 없다라는 게 이제 중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고 네. 뭐 실제로 이제 중국에 사는 교민들도 오늘 뉴스공장에서 뭐 인터뷰를 하셨지만 뭐 아무런 차별 대우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진을 정확하게 한국인에 대해서 차별하는 그 문구가 담긴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일보 조작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의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현지에서 그런 차별당했다는 사람 한 사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육성을 뭐 들려주던지 뭐 신문이나 매체가 한 게 있으면 사진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설령 제 생각에는 설령 그런 일이 뭐 몇 건 있다고 하나 그게 전체적인 규모의 일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이게 조심해서 일면 해야죠. 톱 기사로 다룰 만한 건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한국일보 보도는 굉장히 좀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전달을 하면은 경기방송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기방송. 또 경기방송 전문가가 또 여기 옆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얼마 전에 또 우리 관훈 나이트 클럽에 또 이 경기방송 해직자인 노강준 PD 그리고 윤종아 기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함께 방송을 했는데 이분들이 마지막에 이런 취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꼭 경기방송에 돌아가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든 이제 경기방송을 뭐 얘기를 하셨는데 경기방송이 없어졌습니다. 네, 경기방송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는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승인이 안 된 경우는 봤어요. 그러니까 ITV가 재승인이 안 돼서 결국 회사가 문을 닫고 그다음에 OBS가 그대로 인수를 해서 다시 이제 재기국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재승인 결정이 내렸는데 우리 방송 안 해라고 때려친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저는.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상파 방송을 하겠다고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니 이건 뭐 그 경기도민들이 지금 구상권을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뭐 무슨 김혜령 기자 뭐 근거 없는 자신감 운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쏘아붙였던 그 사람은 뭐 자기의 그 질문 때문에 뭐 방송국이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러는데 김혜령 씨 그런 일 없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당신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당신 질문 때문에 방송국이 없어져? 조선일보가 그 얘기를 이제 꺼내 오면서 마치 이제 그 질문이 정권을 불편하게 했고 그 정권에 대한 불편함이 이 경기방송 폐업 사태를 불러 일으킨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애초에 전제 자체가 틀려먹은 보도인 게 안 없어졌어요. 제거가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우선 네. 이제 사실 없앨 생각도 했었어. 왜냐면은 너무 개판으로 운영하니까. 워낙 개판을 운영했는데 근데 그 개판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질타하신 분이 바로 미래통합당 추천의 김석진 의원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여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이었어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예. 근데 지금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조선일보가 마치 뭐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으로 막 방송국이 하나 날아간 것처럼. 방통위 좀 그 회의록 좀 보고 얘기하세요. 우리 김혜령 씨, 본인 때문에 방송국이 없어진다 만다.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생긴 자신감입니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당혹스럽긴 전에 한데. 또 들은 얘기가 좀 있는데 내부인으로부터 현모 본부장이 지금 핵심입니다. 네, 이 그렇겠죠. 양반을 사실상 배제시켜라. 이게 방통위 경영에서 결정이죠. 경영에서 배제시켜라. 그래야만 조건부 제어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제어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달이 난 거야. 경기방송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런 일 이후로 전대미문에 방송국 포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네. 일각에서는 경기방송에서 이 네. 현모 씨가 이렇게 저렇게 또 이 경영에 막대한 그런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고 계신데 이거 뭐 손을 떼라고 하니까 그 빈정상에서 뭐 한 것 아닌가. 그리고 3월 16일 날에 주주총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네. 거기서 결정되면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방송국이. 방송국이 그 순간 없어지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전례가 없었으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좋다, 사업권 회수한다 그런 기조인 것으로 제가 파악했어요. 네. 뭐 근데- 사실 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대요. 뭐 게다가- 본인들이 반납하겠다고 하면. 그렇지 방송 안 하겠다는데 뭐 머리치 잡고 너 방송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노동자들이 굉장히 그게 문제인 거죠. 고통. 그렇죠. 그 경기방송 노동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왜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뭐 지상파 방송 포기했을까라고 좀 그게 좀 궁금한데 이번에 그때 이거 해고당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노강준 PD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차피 이게 경기방송 경영을 투명하게 하면은 뭐 본인들한테 돌아올 건 없고 그럴 거면은 아예 그냥 회사를 없애버려서 그 재산을 처분해서 나눠가는 게 낫다. 뭐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경기방송이 2000년에 이제 수원 영통에서 이제 사옥을 짓는데 네. 여기 부지가 원래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부지래요. 근데 이 방송국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허가를 내줬던 거죠. 그런데 그 방송국이 경기방송이 거기다 음식점 짓고 뭐 임대 사업하고 네.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 별별 걸 다 이제 사업을 했단 말이지. 네, 거기가 완전 금싸라기 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방송국 그 이제 면허를 내놓는단 말이지. 네. 그러면 그 자산들은 어떻게 되나? 당연히 방송국이 네. 문을 닫으면은 그 방송국 재산 다 국고로 환수돼야 합니다. 음. 사단법인 평화나무도 만약에 그렇죠. 저도 그렇게 그만하겠다. 네. 그러면은 그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모든 재산이 다 국고로 가요. 방송국 뭐 당연하지. 그보다 더 강하겠지. 네. 근데 문제는 그 지금 자산들 혹시 지금 경기방송 소유로 그대로 뒀는지 아니면 그렇죠. 사람 딴 사람 명의로 이름으로 바꿨는지. 옮겨놨는지. 요게 이제 궁금합니다. 사실은. 네, 궁금해요. 아하.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만약에 진짜 딴 사람 명의로 됐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방송국 그 면허만 반납하자. 그 나머지 다 우리 거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될 거 아니야. 영통에서. 경기방송은 지금 저 경영진으로는 불가능해요. 네, 저 회수해야 됩니다. 네. 이걸 오로지 경기도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는가. 경기방송 공영 아닙니다. 아, 공영 아닙니다. 민영방송이 민영방송. 그러니까 민영방송도 보면 사실 SBS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정상인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 방송은 공영화, 공영 구조를 가져야 되고 특히 지역 민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민방 갖고 있으면 무슨 그런 몹쓸 짓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동안. 자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 경기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방통위가 팔을 걷고 나서게 됐고 저도 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아, 경기도민이네. 네. 용인 시민. 네, 네.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오늘 순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